비트코인 6천만원 돌파, 도지코인 140원 돌파.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잘 갈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이 드디어 140원을 뚫었죠. 제가 이거 여기서 이렇게 110원대, 111원대죠. 그때 텔레그램 무료 브리핑방에 113원이네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면 약 25%가 오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영상 설명란에 무료 브리핑방이에요. 텔레그램 무료 브리핑방인데 여기 보시면 많은 정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뭐 살짝 눌림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비트코인을 강조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제가 최근에 영상 대신 방송으로 많이 찾아뵈면서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영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이 도미넌스도 잠깐 내렸다가 다시 만약에 또 올라가게 되면 얘는 56%, 58%, 6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독주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면은 여기서 눌림이 좀 와가지고 요 밑에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3,000 정도까지도 올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항상 강세장에서는 이러한 자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형태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자리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나온다 했을 때는 이제 일봉에서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 구간 있죠. 이게 이제 1시간 봉에서는 딱 걸칠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 부분에 걸치게 되는데,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는 모양을 해주면서 이 7일선을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시 이러한 형태로 박스권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눌림이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좀 더 큰 눌림이 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서 끝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나거나 둘 중 하나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높은 그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52,000 이런 데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뭐 6만 달러나 이런 데도 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물론 1등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알트의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가던 스택스도 비트코인 기침 한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택스도 이렇게 음봉이 날아가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방어력이 좋고, 그 이후에 얘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떨어지면서 횡보를 할 때, 그때가 알트가 오르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알트를 조금씩 뭐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요, 비트코인을 아예 다 버리는 거는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더 들고 가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알트를 잡으려면 제가 항상 어떤 걸 말씀드렸냐, 이더 계열하고 그 다음에 구메이저, 요런 애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쵸? 구메이저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지를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브리핑방에다가 공개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렸던 겁니다. 멤버십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솔라나나 이런 애들, 칠리즈 이런 애들도 뭐 잘 가지만 어쨌든 간에 이더 계열, 그러니까 아비트럼, 그리고 제가 이뮤터블 X를 자꾸 까먹는데 이뮤터블 X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약간 이런 애들이 이제 이더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구메이저 애들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코인, 그 다음에 에이다, 스인트, 스텔라루멘, 리플, 이제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근데 리플이 보면은 별로 잘 안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리플이 얘가 지금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차트를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마 좀 피날레를 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피날레를 쏜다는 말은 아직 오를 만한 여지는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늦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비중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르는 걸 굳이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담아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리플에 대한 인내심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카타르의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에 뭐 657조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보면은 고려하고 있다가 사실 본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가 아니고 고려하고 있다가 일단은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그럼 이건 항상 이 소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뭐 완전한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좋은 재료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다가 이 4만 달러대를 뚫으면서 잘 가니까 그제서야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완전히 그 있는 그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는 아니든 간에 우리에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USDT 시가총액이 9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점점 이 시총 자체를 엄청나게 키워놓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USDC는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얘도 뭐 아직까지 반전의 여지가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이 되게 좋은 글을 쓰셔서 가져왔는데 보면은 테더와 서클의 향방이죠. 테더가 이제 USDT, 서클이 USDC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월렛으로 USDC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래서 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보낼 금액을 설정하고 마치 유튜브 영상 공유하는 것처럼 받는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고 받는 사람이 링크를 클릭하면 코인베이스 월렛을 설치하고 그냥 송금된 걸 받으면 된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듯이 카카오톡으로 돈 봉투 보내고 송금하고 하듯이 비슷한 개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의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향후에는 USDC가 훨씬 더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어떤 비트코인 장세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테더가 관여를 많이 하겠지만 추후에 뭐 2025년이 지나고 정말 매스 어댑션이 오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상용화가 되면 그때는 아마 USDC가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디스에서 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선물 ETF 출시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사 고객들에게 ETF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매입하려는 자산 운용사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이런 것들보다도 너무 떨어져서 반등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재료들이 있고 재료 자체가 파급력이 큰 재료이기 때문에 비트가 생각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쨌든 끝이라는 건 항상 있다라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 영상과 방송에서 자꾸 강조드리는 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자꾸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뭘 사야 되느냐는 것보다. 그래서 뭘 사야 되는 것도 중간에 4848용으로 알려드리지만 그것보다도 큰 틀에서는 언제 이걸 팔아야 되느냐, 얼마나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강세장을 현물 마켓이 주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물과 다르게 랠리가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현물이 주도를 해도 선물이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장세에선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늘 얘기할 것들 중에 큰 주제가 또 이겁니다.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자산 시총 9위에 랭크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면 얘가 이제 요 위에가 엔비디아가 되고 밑에가 메타가 됐는데요. 얘가 원래 10몇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느껴야 될 게 우리가 99년도에 닷컴 버블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월등하게 엑선모빌을 제치고 전체 시가총액 1등이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1등이 아니거든요. 맞죠? 애플이 1등은 맞고 그리고 결국 이 섹터의 애들이 시장을 차지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시점에 닷컴 버블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계속 유지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시사할 점은 뭐냐? 비트가 이 닷컴 버블처럼 우리 버블을 주도하려면 뭘 넘어야 될까요? 과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드, 금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트코인이 금을 잠깐이라도 넘는다면 그때는 그게 뭐다? 이 찐불장의 고점 신호로 볼 수가 있다. 아무리 이게 혁신이 있고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만 얘가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일이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뛰어넘고 그런 거 말고요.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버블 고점에 나오니까. 그때 정말 IT 회사들이 지금도 빅테크 애들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때도 정말 어떤 상용화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버블이라는 게 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시총이 엄청 오르게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려면 되는 기술이 맞다면 그럼 이 금의 시총을 조금이라도 넘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만큼 만약에 비트코인 더 오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웃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쨌든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변동성을 줄여야만 금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이 고유의 것으로 남겨둘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동이 편안해서 그래요. 이동 편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위변조가 안 되고 뭐 P2P 개인 중개인이 없는 새로운 모델이죠. B2B 뭐 이런 개념들을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지평을 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대체를 저는 어떻게 보면 한다고 보는데 그게 뭐 꼭 변동성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당장 그걸 대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금 보고 비트코인 보고 디지털 금이라고. 그쵸? 금 보고 현실 비트라고 할 뻔했네.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블룸버그를 보면요, 이것도 정말 저는 좀 슬픈데 한국인들은 항상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다닥다닥 달라붙어요. 그래서 달러의 거래량을 추월해 버렸다는 거죠. 코인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거래량 비중에서 원화는 17%를 증가한 41%를 기록했고 달러는 11% 감소한 40%를 기록했다. 그래서 일부 페어 거래는 제한이 됐고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거래량에서 한국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우리는 피날레를 잡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비싸다고 잘 매수를 안 했단 말이죠. 이거 너무 비싸다고. 근데 사실 얘가 이 기간 대비 수익률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비싸다고 못 사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또 한 개도 못 살 거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한 개는 꼭 보유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한 개를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비트코인은 2021년 1월 온체인 매니아의 절대 정점이었던 수준인 44,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노련한 손은 뭐 엄청난 이익 배수로 코인을 지출해서 이렇게 된다 뭐 하는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세게 튀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조정이 왔어요. 근데 지금도 튀긴 튀는데 빨간 색깔이 튀는 게 아니고 노란 색깔이 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구글 검색 트렌드예요. 구글 검색 트렌드 보시면 2020년 말과 그리고 요 미니 불장 때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주식이 아직까지 할만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더 오르면 돼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직은 여기서 죽을 게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한술 더 떠서 48,000이 아니고 여기를 넘어서 이 신고점을 간다. 그래서 여기 깨지면 빠른 시일 안에 여기 간다. 이런 건데 저도 사실 6만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깨고 난 다음에 막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6만을 깨냐 마냐 6만을 도달도 못하냐 이런 시나리오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빗썸의 미래 빗썸의 큰 그림을 보세요. 보시면 10년의 딥 체인지를 선언했다 이러면서 IPO를 추진한다 공익재단 출범한다 하는데 사실 IPO를 한다라는 건 상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얘네가 진짜 언제 그러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냐. 항상 이 회사도 비싸게 팔 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얘가 IPO를 추진하는 게 2025년 하반기예요. 그럼 빗썸이 뭘 노리고 있냐면 얘네들이 노리는 고점의 시기는 언제냐면 2025년 하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 ETF 개장이라든지 CME ETF 개장이라든지 이럴 때 보통 피날레 고점이 나오고 끝났거든요. 사람들한테 행복회로만 엄청 돌려주고 난 다음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2025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저 상장이랑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안 있다가 부처빔이 왔어요. 코인베이스 상장 때. 그쵸? 그래서 뭐 ETF, 코인베이스 상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승인 나기 전에 찌라시가 많이 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오피셜이 나면 엄청나게 오르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정말 피날레 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피날레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그런 변화무쌍한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항상 5대5를 맞추거나 아니면 4대5 정도는 코인량 해서 맞춰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갑작스러운 하락이든 갑작스러운 상승이든 모든 것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브리핑방도 제가 있지만 여기 이렇게 멤버십 방도 있어요. 보면은 도지코인은 제가 전체로 픽 낸 거죠. 하이파이도 보시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발란체도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쵸? 아발란체도 여기 보면 있죠. 비트코인도 계속 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내가 혼자 매매하기가 힘들고 제가 영상을 보는데도, 제 영상과 방송 다 보는데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 버튼으로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 텔레그램 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소통방, 카카오톡 소통방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어떤 비중으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선물방인데요, 선물방은 멤버십방과 별도의 방이에요. 별도의 방이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물방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대부분 롱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롱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저한테 롱만 치려고 하냐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한 분도 있는데,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8주째 양봉이거든요. 지금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주 연속 양봉 중인데 이 상황에서 굳이 숏을 칠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 선물방을 운영하는 그런 핵심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니즈가 맞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현물만 하는데 현물을 좀 도움 받고 싶다 하시면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주요한 지점들마다 좀 잘 피할 수 있게 꼭 멤버십이나 선물방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굉장히 자주자주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으로 점점점 늘어나면 저도 신나서 그리고 책임감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